V60 크로스컨트리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볼보의 그릴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이 토르의 망치라는 이런 부분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휠의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존 그 볼보 모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를 보시면 전장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차체가 낮다는 부분과 외관 스타일을 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차가 낮지만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 저렇게 활용도를 높여서 캠핑용으로 이 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올려져 있는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상당히 길어 보여서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을 때 공간이 좀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한 이 전방 본닛 부분이 약간은 더 기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휠 베이스는 아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볼보의 내부를 좀 살펴보면요, 이쪽에 이제 도어락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운전석만이 아니라 전부 다 오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얼 시트는 2개가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금 버튼은 여기 있고, 왼쪽 오른쪽 미러를 선택을 해 가지고 조절을 하게, 이렇게 방향으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 도어락 기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오디오는 19개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뭐랄까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로워스 앤 윌킨스가 19개가 들어있는데, 이 전면에 보시면 이 전면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사이드에 이 색상과 디자인을 뭔가 포인트를 줄 부분 곳곳을 찾아서 이렇게 뒷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보면 스티어링 휠은 약간 조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쪽의 화려함보다는 좀 무난한 느낌입니다. 근데 볼보는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뭐 기존처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반자율 주행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어 위치를 뒤에 놓고 지금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선택을 하고 차간 간격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간 간격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거리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렇게 보시면 이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볼륨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 스타트 버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크리스탈을 깎아 놓은 듯한 이 사이드 보시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그렇고요. 이게 좀 이렇게 모양을 깎아서 만든 듯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탑했다가 다시 볼 건데, 우선은 엔진을 스톱을 해 볼게요. 이 레버를 돌리면 됩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돌리면 되는데,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 이제 제자리에서는 보시면 안전벨트를 맸다고 이제 가운데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문을 열어보면 문이 열렸다는 표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안전벨트를 빼보면 벨트를 풀렸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풀렸다라고 해서 운전석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도어를 지금 방금 닫았는데 도어가 제대로 안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었다가 닫아보면 이제 다시 닫혔다. 그리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저만 한 자리만 운전석에 앉아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제가 벨트를 매면 벨트를 맸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트를 보면 시트의 색상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상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아랫부분을 열고 닫으면서 요만큼의 요 간격을 더 앞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트도 보면 이렇게 톤앤톤 매치를 해놔가지고 화려하지 않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보면 블랙에 그레이로 해가지고 톤앤톤 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튀지 않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튀지 않게 해놓은 것 같고요. 우드는 이게 이제 우드 재질이 확실히 느껴지는 우드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촉감이.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싸고 이제 크롬 처리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미러도 보면은 요 끝에 요런 부분이 이제 마치 이제 프레임리스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미를 더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보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오토홀드 버튼하고 파킹 버튼이 있고, 콘솔 부분은 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렇게 손 하나 딱 들어갈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깊이는 뭐 이 정도, 그래서 대략 한 10cm가 살짝 넘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컵홀더가 세로로 되어 있어서 가로보다는 뭐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덮이고, 전체적으로 뭐 느낌을 봤을 때는 컵홀더도 이렇게 잘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홀딩을 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썬루프, 지금 썬루프 잘 안 보이시죠? 썬루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버튼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고프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닫아보고요. 우선 2열에 제가 앉았습니다. 1열에서의 시트는 그냥 레귤러하게 조정을 했고요. 굉장히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았을 때 제가 엉덩이를 대고 앉았는데, 제가 키가 17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부분, 이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자리로 더 당기면은 이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약간만 엉덩이를 내려도 이 정도 이렇게 닿습니다. 제가 175인데 공간이 이 정도 남아요. 이 정도 남는데, 이걸 10cm라고 감안해도 180이 넘으면 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서 엉덩이를 내리고 이렇게 눕기에도 무릎이 닿아서 갈 수는 없는 부분. 뒷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큰 그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차가 길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넉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인 남녀가 4명이 타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5인승으로 설계가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4인승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볼보는 기대 이상으로 좀 터치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작성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 터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터치의 반응 속도 또한 굉장히 편리한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이런 부분도 쉽게 줄일 수 있고요. 열선도 쉽게 켤 수 있고, 뭐 스티어링 휠 열선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반응 속도 좋죠. 에어컨도 상당히 키웠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더우니까 1단 정도 우선 켜놓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온도 조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 뒤쪽, 제순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온도 조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조작 버튼이 연결된 것도 뭐 이렇게 쉽게 연결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조작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리하고 이런 부분도 인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목적지 이렇게 쉽게 모든 게 이렇게 숙박 뭐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좀 편리하게 모든 게 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버튼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조작성에 대해서도 편리성을 갖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차의 조작성이 굉장히 편안하다, 모든 게 많이 터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이렇게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편안하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진을 한번 해볼게요. 후진을 누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60도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된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주차를 좀 이상하게 했네요. 뒤로 좀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서 라인이 보이게 살짝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제 골프백을 실어 봤는데요. 골프백이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들어가고 있는 공간은 좀 넉넉한 편이라서 저기 끝쪽에 남죠. 스탠드백이면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위로 올려가지고 크로스 형태로 X자로 실으면 두 개를 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 이상으로 실게 된다면 뭐 폴딩을 해서
더 추가로 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좌우로 크로스로 해서 우선은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릴 수 있다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여기 끝에 걸어서 활용하는데 이렇게 위에 선반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지금 시승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볼보의 시리즈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대세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XC60이라든가 40, 90의 이런 SUV 라인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 중에 XC40이라는 차는 1년을 기다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대기 시간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볼보 XC40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도 하기도 했는데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가 구입했다고, 첫 차로 구입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실감하게 했죠. 전 개인적으로 볼보 차를 이제 뭐 한 5대째 시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XC9060, 그 다음에 40, S90,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지금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다 차체가 낮고 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가격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높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볼보가 지금 XC40 같은 경우가 5천만원을 전후한 가격으로 분포가 되면서 외제차를 5천만원에 그것도 SUV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게 했고요. 그 다음에 V60 컨트리 클럽의 가격을 보면은 5,280만원이 기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610만원이 비싼 모델이 이제 프로 모델이에요. 이렇게 2가지 트림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전 예약 90%가 올릴 만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하위 트림과 상위 트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원체 가성비가 높은 자동차라 그래서 상위 트림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리뷰했던 팰리세이드 리뷰를 보면 그 최상위 트림으로 해가지고 풀옵션으로 뽑아서 휠도 검정색 블랙, 그 다음에 위에 썬루프 테두리도 블랙으로 해서 제일 상위 모델으로, 상위 트림으로 이렇게 선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V60 크로스 컨트리 모델 같은 경우도 차체의 기본 모델의 가격이 5,280만원, 굉장히 볼보라는 차가 이 정도 급을 5천만원대로 가격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기 때문에 이 차가 인기가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예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성분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볼보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는 외건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족용 차로, 패밀리카로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280만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5,280만원을 선택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다 610만원을 얹어서 프로 모델을 선택하는 분들이 월등히 많더라. 프로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 차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600만원을 더 투자해서 더 상위 트림으로, 더 오래 탈 생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메리트는 디자인과 기능, 그 부분은 물론이고 최고의 가성비가 볼보를 선택하는 분들을 많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5천만원 정도의 외 수입차를 산다,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급의 SUV로 BMW나 벤츠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가격이면은 뭐 벤츠의 C클래스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차량 크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BMW도 할인을 많이 해준다 그래도 이 가격이면은 갈 수 있는 차가 BMW 풀체인지 돼서 출시된 3시리즈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차는 할인을 크게 안 해도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높은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차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외관 스타일의 패밀리카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차의 길이는 길어진 반면에 높이가 낮아진 부분은 확실히 패밀리카로 선택을 하더라도 성인 남녀 4명이 타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175인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75인데 뒷자리에 앉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달랑말랑 하는 부분, 그리고 무릎이 앞 좌석에 달랑말랑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이 차가 그 어린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패밀리카로서의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이제 뭐 저같이 골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카풀하기 좋은 차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이게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하고 싶고요. 재원을 한번 살펴보면 전장은 4785mm, 그 다음에 전폭은 1850mm, 전고는 1490에서 1499mm로 되어 있고요. 휠 베이스가 2874mm입니다. 공차 중량은 1.84톤인데 끌고 나가는 힘 자체가 254라는 출력과 35.7이라는 토크를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지금 6.8초라는 가속 성능이 이제 재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힘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달리기 위한 차는 아닌데 달리는 느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차에 대해서 뭐 볼 때 볼보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나온 이런 뭐 LCD와 계기판, 그 다음에 요런 세로형으로 나온 이 이제 송풍구 같은 경우가 누가 봐도 볼보의 차량임을 좀 알게 해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볼보도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12시 방향에서 3시 방향까지만 돌리면 이 개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작동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갖춘 것 같습니다. 볼보를 선택한 주변 분들을 보면 제 주변에 XC40, XC60을 구입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을 사전 예약하신 분도 있어요. 아직 차를 못 받았는데 사전 예약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물론 여성분들이 모든 이제 주도권을 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그런 선택권에 대해서 크게 좀 내용을 받은 게 아닌가